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이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강사님께서도 준비 다 되신 것 같으니까요. 이제 함께 좀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회차 때 인사법을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 다들 기억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네, 맞아요. 방금 우리 몇 분께서 정확하게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호와 함께 우리 강사님은 제가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자, 함께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행복한 대화, 행복 보여, 춤! 네. 네. 자, 반응이 조금 느리셨는데, 반응이 조금 느리셨죠? 네. 자, 제가 2회차 때부터 이제 앞으로 쭉 10회까지 이어질 때만큼 항상 인사를 이제 드릴 건데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행복한 대화, 행복 보여 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 다 같이 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한 손가락,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망원경 보듯이 이렇게 말아서 한 오른쪽 눈에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이렇게 다 이해하셨죠?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줌! 줌! 이렇게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줌! 줌! 이렇게 맞아요. 다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아직 우리 강인성님 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회차까지 이렇게 인사 드릴 거예요.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화, 행복 보여, 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니까 또 기분 정말 또 새롭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회차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제목은 차곡차곡 비움. 벌써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정리정돈 하시는 거, 원활하게 정돈을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특별하게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경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불금의 가족 파티, 소고기 파티를 포기하고 온 여자. 저는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는 양파라고 불렸으면 합니다. 오경미 양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치신 분 계시네요. 약간 쑥스러우셨는데. 네,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사 방금 하셨을 때 소고기를 포기했다. 네. 야, 사실 소고기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전복이랑. 네. 소고기랑 전복을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소개해 주셨을 때 양파라고 하셨어요. 이왜 양파라고 이렇게 별명인 건가요? 원래는 양파 맘이었어요. 저희 딸이 양파처럼 생겼었어요. 이렇게 위로 똑같이. 근데 이제 맘을 빼고 양파가 됐는데 거기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름보다 양파로 더 훨씬 유명하고요. 네네네. 회사 이름이 양파 컴퍼니예요. 양파 네, 실제로. 그래서 양파 네. 양파 컴퍼니. 네. 좋습니다. 양파 컴퍼니. 그러면 이제 강사님은 제가 부를 때 양파쌤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양파쌤. 네. 양파쌤이라고 부르니까 친근하네요. 네.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양파쌤을 찾아주세요. 양파쌤. 네, 양파쌤을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양파라고 하셨으니 저도 뭐 하나만 딱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하게 좀 부를 수 있도록. 네. 보자마자 제가 딱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네네. 제 첫인상인가요? 네. 네네. 이분은 딱 그분이다. 이렇게 네. 팔이 쭉 일어나는 네. 형사. 가제트. 가제트 형사. 네. 좀 닮았나요? 너무 가제트 형사? 네. 가제트 형사 좀 닮았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또 한방 웃음을 좀 짓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지금 검색하고 계시는지 손가락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가제트 형사 조금 이렇게 로봇 같기도 하고 뭔가. 네, 해결하죠. 문제를 길어져라,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가제트 형사와 양파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먼저 정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집에 가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쉴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쉴 수 있는 집이다. 쉴 수 있는 집이다. 쉴 수 있는 집이다만. 네. 우리 집은 쉴 수 있는 집이다. 편안한 집이다.
두 번째는 네. 나는 정말 집에만 가면 다시 커피숍을 가고 싶은 집구석이다. 집에만 가면 나가서 네, 다시 커피숍을 가고 다시 싶다. 나가고 싶다. 다시 나오고 싶다. 집에만 가면 별로 다시 나오고 없으시네요. 싶다. 다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민경님께서 실제 이제 집에 가보면은 네. 쉼을 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또 다른 또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제가 32평 아파트가 평수는 똑같지만 네. 그 안에 공간은 다 달라요. 물건이 주인인 집도 있고 사람이 주인 집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주인이 돼서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가장 편해야 될 이 집이 네. 네. 들어가자마자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약간 지금 한 번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커피숍을 네. 가고 싶다라고 네, 하셨던 한번. 우리 이민경님. 아, 네. 네네.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네. 네. 제가 네. 조금 전에 좀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나이대 되게 많이 이렇게 골고루 있고요. 네. 그다음 청소나 정리를 잘한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아까 잠시 후에 그 단체 톡방, 카카오 톡방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했었을 네. 때. 그 다음에 나는 정리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있다는 100% 없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이나 영어, 수학은 배우지만 정리나 청소는 따로 배워본 적이 없다가 지금 100%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강의에서 꼭 듣고 싶은 것은 뭐냐고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주방 정리하고 옷 정리예요. 주방 정리, 옷 정리.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방 정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릇 정리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이라고 하신 분은 공간의 개념이고 그릇이라고 하신 분은 물건의 개념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정리를 꾸준히 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요. 다음에 물건을 많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첫 번째가 언젠가 필요해서 버리지 못한다가 무려 80%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8명은 그냥 필요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왜?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공감해요. 네. 저도 네. 이게 이 물건이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언젠간 쓰겠지. 그렇죠. 이 마음으로 아. 항상 제 방에 뭐 한 구석이나 아니면 뭐 창고나 이런 곳에 제가 다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이 한 집에 10평 정도가 되거든요. 돈으로 따지게 되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이런 물건들이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계산법이 그렇게 되네요. 네. 조금 아끼려다 막상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추억 때문에 또는 살 때 이게 100만 원이었지 이래가지고 못 버리시는데 200만 원짜리 농을 버리실 때 10만 원을 내셔야 돼요. 요즘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버리는 것도 돈이다. 그래서 좋을 때 빨리빨리 나누는 게 좋겠고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했더니 제가 여기 보니까 가장 조금 저기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고 했어요. 네, 조금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편하게 있을 때 행복하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예. 책을 읽을 때. 그럴 수 있죠. 네, 책을 읽을 때. 네네네. 그다음에 집이 깨끗할 때, 집이 깔끔할 때. 그다음 화장실 청소를 막 마치는. 이분 누구실까요? 화장실 청소 막 청소를 마친 후. 막 마친 후. 이때 행복하다. 네. 사실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집에 사실 정리정돈이나 이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좀 집이 더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마음 먹고 청소를 하잖아요. 마음 먹고 청소를 했을 때 이 공간이 깨끗해졌을 때 그 희열감이란 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근데 청소는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도 행복해요. 끝내고 나면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모르지만 청소나 정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 바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기 통제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나 내 시간, 내 돈 또는 뭐 나의 승진은 바로바로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컨트롤을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물컵 하나를 이렇게 옮겼다. 그럼 바로 효과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걸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나 정리를 잘하게 되면 다른 영역도 잘하게 될 수 있는 근육이 생긴다는 과학적인 그걸 제가 좀 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잠시 뒤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고요. 네네네. 다음에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거의 없어요. 청소력. 네, 청소력이라고 마스다 마스히로가 쓰신 청소력이라는 책은 제가 그 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꼭 제 인생을 바꾼 책이기 때문에 네,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책 쓰신 건 아니죠? 뭐 어떻게 전혀. 약간 관계자라든가 그러니까 이론도 뭐.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론도 안 받습니다. 네, 받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좀 유익한 내용일 수는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설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네네. 다음에 저는 영상을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뇌과학적으로 본 정리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준비가 되면은 한번 틀어보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뇌과학에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저희 운영팀이 지금 바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이제 준비되는 프로그램이고 영상인 만큼 좀 신비로울 것 같아요. 저희가 3회차 진행되면서 영상은 처음입니다.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갠다, 차를 마신다, 일기를 들어봤어요. 쓴다, 맞아요. 그다음에 3분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네. 청소를 한다요. 물건을 정리한다. 야. 그래서 이부자리를 한 10초 정도 이렇게 탁탁 정리만 해도 그날 하루에 길을 가다가도 돈을 줍는 행운이 그래서 그 하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뇌과학으로 본 정리력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싸웁니다. 최근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깔끔한 정리 또는 청소를 통해 집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죠. 이처럼 청소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나 TV 프로그램 그리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유 말고도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청소나 정리정돈이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사실들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청소를 하기 전인 상태, 즉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첫 번째는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뇌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일단 방이 어지럽다면 시야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리저리 나뒹구는 옷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각 피지를 자극한다는 것이고, 그럼 뇌는 무의식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들을 해석하려 합니다. 저건 양말일까? 옷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보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해석하려 들죠. 그러나 뇌는 이런 정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곧바로 파악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정리되어 있지 않은 방은 후두엽에 위치한 시각 피지를 자극하고 그럼 기억 영역과 전두엽을 오가며 본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아, 저건 양발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내 깊은 곳의 시상이란 곳에서 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판단하며 불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내는 필터링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정리되지 않고 어지러운 방은 우리 뇌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서도 뇌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 일상에서의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최근 집중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공부에 집중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은 마치 배터리처럼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 활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은 바로 의사결정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결정장애란 말이 있듯이 수많은 판단과 결정은 우리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CEO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최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사소하고 불필요한 결정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처럼 생산적이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선 우리 일상에서의 사소한 의사결정 횟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지러운 방은 우리 뇌에게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는 건데요. 네, 마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낸 것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등교나 출근을 하면서 더러운 방을 봤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언제 한번 청소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할 텐데요. 네,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하나 생긴 셈이죠. 자, 다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어지러운 방을 다시 보며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의사결정, 즉 청소에 대한 고민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아, 진짜 조만간 청소해야 하는데 하며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 뇌의 피로도를 높이는데요. 마치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듯이 중요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사결정이 꾸준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의사결정들 때문에 우리 뇌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청소를 하지 않고 어지러운 방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뇌는 집에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오히려 피로는 누적될 것이며 그럼 일상에서 뇌에 안개가 낀 현상처럼 의식이 흐리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 즉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쯤 되면 청소를 왜 해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는 지금까지 말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만 있을까요? 사실 청소나 정리 정도는 앞에서 말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나 정리 정도를 하다 보면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주고 높아진 각성 수준은 우리의 의식을 맑게 해줍니다. 이처럼 뇌의 활력이 돌면 앞에서 말한 브레인 포구 현상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소가 주는 통제감, 통제력인데요. 청소는 내가 열심히 치우고 정리한 만큼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통제감을 높여주는데요.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의 저자 콜린 앨러드는 뭄바이의 최대 빈민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상업지구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통제감이란 능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소위 흑수저지만 자신들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즉 집과 방을 열심히 청소하면서 스스로 통제감을 높였고 이후 그 지역은 주변의 지원이 아닌 스스로 노력으로 빈민가를 벗어날 수 있었죠. 이처럼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이 작은 방을 정리하고 청소한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통제력을 확인하고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통제감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기대, 즉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소인 성공에 대한 기대도 높여주는데요. 결국 이 말은 청소를 통해 얻은 통제감은 우리 동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작은 이 방을 청소했을 뿐이지만 신기하게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력을 얻은 셈이죠. 청소는 현재를 포함한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잘 정리해 둔다는 것은 미래의 내가 그 물건을 필요할 때 찾기 쉽다는 말이고 또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미래의 내가 요리를 할 때 쉽게 시작할 수 있듯이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내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영역은 오직 전전두피질만 가능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청소는 전전두피질을 단련한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청소는 과거나 현재에만 집착하게 만들기보단 미래도 염두하며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은 오직 미래란 곳에 가치를 두고 있듯이 우리가 목표한 공부 또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자격증들도 미래의 합격이란 가치와 보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듯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음에도 잘 시작하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노력하지 못하며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하다면 내 방부터 청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방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깔끔해지는 방을 보며 여러분들은 나의 통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린 주눅들지 않고 그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와 상관없이 성실함이란 능력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능력들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원 좋습니다. 좋은 영상을 네, 함께합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멈출게요. 네. 네. 혹시 이제 이 영상 잠깐 제가 되게 특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많이 틀어주는데요. 혹시 보시고 한 분 정도 느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화면이 보이나요 지금? 아, 네, 넘어왔네요. 네. 혹시 한 분 정도만 이걸 보시고 좀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저기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남자 선생님 네.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어, 네. 남자 선생님 파란색 여기. 강인성님. 설지은. 네, 강인성님. 강인성님. 네. 보시. 네, 인성님 마이크 한 번만 해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이 이제 진행되면서 정리, 청소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마이크 해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상에 대해서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인성님. 어지러지는 걸 보면 음. 치워야겠다가 생각은 하거든요, 머릿속은. 근데 행동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네. 자취하는 남자들 집에 가면 어지러져 있고 뭐 허물 벗는다 그러죠. 네, 네. 자기 지나가는 길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엉망인데 네. 그게 뇌가 자극하는 뇌가 지배를 하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보시니까 이 정리라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셨을까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 보시고 이게 뇌과학적으로
정리나 네. 청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예, 예. 네, 그래서 혹시 다짐 같은 거 혹시 하셨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다짐이요? 네네네. 네. 어지러진 게 있으면 생각날 때 치우자. 쌓아두지 말고. 네. 오늘 하나가 내일은 10개가 된다. 오, 맞습니다. 오늘 하나가 내일 네, 10개가 네, 된다. 네, 네. 반드시 치우실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방을 좀 열심히 잘 청소하고 필요 없는 거 버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머리 하트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혹시 오늘부터 열심히 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 머리 화면을 위로 좀 하트. 더 넓게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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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좋습니다. 네, 정리를. 감사합니다. 저도 들었을 때 집중력 그리고 그 가장 전 보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딱 보였던 단어가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결정장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현대인들의 또 문제는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결정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뭐 먹지? 하는 그런 메뉴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의 좀 이렇게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이 하나의 또 청소나 정리함으로써 또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윤님 병원에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이고야. 1회 2회 때는 집에 괜찮으셨는데 오늘 왜 또 병원에 계세요? 걱정돼서 제가 지금 화면에 지금 뵙게 됐는데 걱정돼서 잠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저희한테 10분이 지금 본인 사진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PPT에 보면 앞부분에 그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혹시 볼 수 있으면은 한번 아까 PPT 네, 혹시 PPT를 좀 준비하는 동안 어떤가요? 네. 어디를 켜야 되죠?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혹시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거나 우울하신 분들은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계속. 그런 다음에 그걸 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줄을 치세요. 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은 1년 후, 6개월 후에 가능하다 6개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찢어버리시면 돼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시게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쓰는 것만으로도 80%가 해결이 됩니다.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혹시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사례 질문 PPT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이 덱은 요 지금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의 물건이 거실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개념, 그 어떤 내 것이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놀되 끝나면 자기 방에 넣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 물건을 둘 공간이 아이 방에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고요. 책을 꼭 두고 싶으면은 사진처럼 한 단으로만 해가지고 낮게, 저거 지금 3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방을 모두의 공간인 거실에 아예 두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거실은 모두의 공간이다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네. 지금 여기는 현관인데요. 지금 당장 계속 써야 되는 물건들은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잖아요. 붕붕카하고 유모차 뺀 나머지는 잘 분류를 하셔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다른 곳으로 하시고 저녁이 되면 물티슈나 걸레로 현관은 꼭 닦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신발을 털어서 신발장에 넣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신발장을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신지 않은 신발은 기증하시거나 떨어진 건 버리셔야 돼요. 언젠가 신게 차고 놔두는 물건 중에 신발장과 현관에 쌓아놓는 게 가장 집에 좋지 않습니다. 신발은 현관은 세수하듯이 매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세수하듯이 매일. 네. 그다음에 이 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요? 한다면 저는 제가 이미지에 넣은 그 유리창에 고박유리 스티커가 있어요. 인터넷에 고박유리 치시면은 카페에서 붙이는 그런 스티커가 굉장히 저렴한데 그걸 붙이시면 저렇게 돼요. 반투명, 불투명. 되게 예쁜 장식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책장인데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책은 색깔이나 높이만 맞춰도 되게 깔끔하고요. 그래서 종류별 키높이 또는 색깔로 하시고 저렇게 조금씩 물건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모으셔가지고 무슨 신발 상자랄지 아니면 플라스틱 상자에 한꺼번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런 앞에 나와 있는 책 그렇죠. 앞에 있는 비품들, 그렇죠. 작은 비품들 사이사이 막 말씀하세요.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 서랍장이나 이런 데 제가 정리를 해놓다 보면 이 물건이 왜 여기 있지? 이럴 때가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네. 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네, 이거 그냥. 다음은 여기를 보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 경우는 밑에 아주 얇은 여름 이불을 까세요. 바닥에. 그 집에 정리 이불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깔고 거기에 다 내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물건을 다 꺼냅니다. 이게 어렵죠? 두 번째 내리실 때 끼리끼리 내리시는 거예요. 그릇은 그릇, 약은 약, 종류별로? 화장품 화장품. 이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건데 이 똥손들 정리 못하신 분들은 분류를 잘 못해요. 이렇게 섞어놓죠. 그리고 한 바구니에 같은 것끼리 넣으시는 거예요. 약은 약대로, 그쵸? 화장품 화장품끼리. 그래서 꼭 사지 마시고 뭐 신발 상자 같은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여가는 거예요. 유치원처럼 하시는 겁니다. 유치원이 쓰레기장이 되지 않는 건 이름표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별 이름표를 붙인 다음에 동선끼리 넣으시되 무거운 건 아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건 아래, 그렇죠. 가벼운 건 위로. 네. 네. 많이 쓰는 거 가운데. 네. 이 덱은 되게 좋은데 행주만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굿. 네. 칭찬인 거죠? 이거는 네. 너무 좋게 또 그럼요. 잘 하고 계시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덱은 저희 회사의 활동가로 제가 모시고 싶군요. 오. 굿. 칭찬을. 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아마 뿌듯하게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어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만 청소하시고 다른 데는 안 하신 거 아니죠?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여기도 되게 좋아요. 책은 되게 잘 돼 있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소소한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책은 세로 수납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가로 수납이 되어 있죠. 가로 수납이면 어때요? 밑에 거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상자에 세워서 같은 것끼리 넣어서 라벨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문구류, 그 다음에 뭐 간식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붙여놔야 온 가족이 같이 살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냐면 모두가 집을 어지는 왼수가 된다는 거죠. 왼수는 되지 맙시다. 끼리끼리 라벨링. 네. 이 덱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보시면 살짝 휘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 내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칸에 지금 물건이 묵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아예 1번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제일 하단으로. 그리고 그리고 지금 바구니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무채색으로 바꾸세요. 회색이나 무채색. 뭐 네. 흰색, 아이보리. 네. 이렇게 파란색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맞춰가지고 사실 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이소 가서도 1,000원짜리 똑같은 걸로 5개 이렇게 맞춰서 마시든지 신발 값도 신발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5개 얻어오세요. 그래서 뚜껑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맞추시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건 필요 없거나 너무 많으면 비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자, 다음 이 덱은 냉장고 정리하신 걸 와. 보여주셨는데요. 이분도 제가 저희 활동가로 모시고 싶을 만큼 카테고리나 수납이 되게 좋아요. 단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좀 많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많다 그러면 수납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수납은 잘 돼 있지만 양 조절에서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관을 많이 하신다. 가까운 슈퍼를 우리 집 냉장고로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이 집은 제가 여백을 만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백 30%. 정말 차 근데 있죠. 진짜 이게 다 꽉 차 있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30%만 비우시면 될 것 같아요. 30% 정도는 네. 비우세요. 네. 굿. 네. 네. 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뒤로. 네. 더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네, 여기인가요? 네, 아까 했고 이것도 넘길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공간에 무엇을 둘 건가인데 혹시 우리 공간에 무엇을 둬야 될까요? 제가 이제 6년 정도 아주 부자부터 아주 취약한 데까지 다 가봤는데요. 주로 어떤 걸 두냐면요. 본인의 불안, 미련,
집착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의 추억. 그러니까 물건이긴 한데 그 물건을 왜 두는지를 저희가 한번 써봐야겠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만 둔다. 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작품이에요. 그럼 그걸 두는 것보다 사진 찍고 디지털로 남기고 물건은 이별식 하는 겁니다. 그래, 어렸을 때 정말 엄마한테 기쁨을 줬던 작품이야. 이제는 떠나보내야 돼.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 떠나보내는 거예요. 같이 박수치고 쓰레기통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볼수록 가슴이 설레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 있어요. 아우, 저거 어떡하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취향을 저는 좀 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뒤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곳은 침실인데요. 침실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잠을 자는 곳이죠. 보통은 장롱, 서랍장, 단스, 그래서 이불 가지고 거실로 나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질서가 무너진 건데요. 이렇게 매트리스, 여기 보세요. 매트리스, 이불, 그다음 종이 블라인드, 그다음에 저렴한 뭐 이렇게 그림, 그다음 고양이. 딱 잠하고 관련된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볼게요. 여긴 침실인데 뭐가 있죠? 그 제가 써줬죠. 한번 사회자님 읽어주실래요? 수납. 네. 수납 겸 겸용 침대, 수납 겸용 침대, 네. 그리고 아이보리색 이불 베개, 그리고 화분 2개, 네, 화분 2개. 3단 서랍장, 거울, 트레이, 화장품, 검정 러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방인데 여기 네. 안에 뭐가 있냐면요. 꼭 필요한 것, 자기가 보면 좋은 것, 그다음에 취향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침대 있고 그다음에 화분이 있죠. 네. 화분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안정이 돼서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정색 러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00원, 20,000원 하는 저는 러그를 좀 잘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다음 봐볼게요. 네. 여기는 거실인데 뭐가 있습니까? 읽어주실까요? 철제 책상 의자, 모니터, 화분, 원탁자 의자. 네. 여기도 보시면은 거실 한쪽인데요. 우리가 뭔가가 뭘 버릴 건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어떤 걸 놓을까를 좀 생각하시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우리 뇌는 뭘 버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어떤 걸 내가 가질까라고 하는 순간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내 집에 둘 건지 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취향, 필요한 것, 가슴이 설레는 것 이렇게 그 공간에 두시면 돼요. 다음. 확실히 이 사진에서는 취향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화분이 갈 때마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보면 화분이 있고 네. 러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네, 네. 집에서 만족을 느끼려면 약간의 취향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랬을 때 쿠팡에 갑자기 이렇게 뭐 새벽 배송 1+1 이런 소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취향의 물건들을 꼭 두시면 되고요.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돌, 반려 내 남편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면 물건을 덜 사고 덜 얻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거실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탁자와 소파 세트, 대형 화분, 화병, 베이지색 러그, 식탁 의자, 스탠드.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집이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집도 어지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적은 물건으로 만들어진 여백이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지 쌓여져 있는 물건이 그 집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화분하고 러그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똑같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네, 넘길까요? 네. 베란다네요. 여기는 베란다인데 베란다에 취향을 담은 곳이죠. 사이즈를 재셔가지고 책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죠? 책상 의자, 네. 작은 화분, 행잉, 전등, 수납장, 라디오도 있네요. 네, 라디오도 있고. 모니터랑 벽 장식.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책상하고 의자, 그리고 거기 모니터, 밑에 보시면 러그가 또 있어요. 이 집도. 그다음에 행잉, 걸어진 화분. 저런 건 저희가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여기 있군요. 네. 그런 거가 공간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사거나 쟁이지 않아도 마음이 좀 푸근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좁은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네. 있고. 저희 집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요? 서재로. 네. 야.
자,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런 물건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지금부터 네. PPT로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꿀팁이니까. 네. 수납의 위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네. 성공한 삶으로 가는 추월 차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저희가 명절 때 어디 갈 때 차 밀리잖아요. 근데 추월 차선이 있어요. 정리를 잘하면 인생의 추월 차선을 올라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꿀팁 네. 방출할게요. 네. 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아, 네네네. 자, 세 가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 그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의지. 네, 현관. 네네. 네. 네. 현관은 자 넘어갈게요. 네. 일단 밝아야 됩니다. 어. 조도가 낮은 집은 닦고 형광등 가시기 바래요. 두 번째, 신발이 쭉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깨끗하게 저녁마다 닦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분 같은 거 있죠. 우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거울이 너무 많이 크다 그러면은 살짝 다른 걸로 가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실 넘어갈게요. 거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공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개인의 물건이 거기에 알박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쓰시고 반드시 들여놓으셔야 되는데 이때는 바구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바구니 넣어서 가지고 와서 뭐 하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는데요. 목욕 바구니 강추합니다. 손잡이가 있거든요. 아, 손잡이가 네. 있으니까. 그 다음에 1m 20 정도짜리의 화분이나 스탠드가 있으면은 되게 집안에 좋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소파가 보이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요? 네. 대다수의 많은 집들이 소파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네. 보통 들어갔을 때 이쪽 벽에서 등이 보이게 아. 하시는 게 좋아요. 꿀팁이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넘어갈게요. 주방은 일단 환기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주방에 창문이 없잖아요. 네. 360도 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문을 다 여시고 아파트는 현관문까지 여셔야 돼요. 그래야 360도 회전 환기가 되고요. 집안에 곰팡이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안에 곰팡이가 있는 분은 사람으로 치면 염증이에요. 위험하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곰팡이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넘어갈게요. 네. 요 집은 어떤 집인데 가족 수만큼만 그릇을 둔 집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접시에 먹습니다. 접시에 먹게 되면 좋은 거 뭐냐면 살이 빠지죠. 처음에 내가 먹을 양만큼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아요. 설거지가 간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릇을 많이 두지 마시라. 좀 비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 누구시죠? 탁진현이라는 여자분의 남편이에요. 네. 네. 깜짝 출연하셨네요. 네. 네. 다음은 요건 뭐냐면은 저 집은 되게 부엌이 좋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는 클린 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있는 쪽은 한쪽으로 하시고 나머지 한쪽은 물건이 없게 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물건을 다 한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물건을.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클린 존을 만드시는 거예요. 따로 어떠한 네. 특정 공간을 만들어서. 한쪽을 얹으시고 한쪽은 물건을 두지 않는데요. 특히 화장대, 식탁이, 싱크대, 책상 모두 해당됩니다. 다 얹을지 말란 말씀이시죠. 네. 한쪽으로 모시기 바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꼭 바구니 아니어도 되는데요. 뭔가를 저장하는 것은 한국인의 생활 습성상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간식 넣는 통, 약을 넣는 통, 서류를 넣는 곳, 영수증 보관. 무슨 말이냐면 제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자리에 놔라. 아이가 신기하죠. 우리 집은 제자리가 어딜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여기는 저희 이제 주방인데요. 저희 집은 물건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림을 많이 안 하기도 하지만은 주기적으로 비워요. 그러니까 몽땅 어지럽다가 왜냐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이불 있잖아요. 얇은 이불에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칸쪽으로 가져갔다가 저는 하고 싶을 때 그 이불을 펴요. 내지는 임시 저장 박스에 물기 있는 거 외에는 전 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 내려놔요. 저쪽을 해놨다가 체력 되는 날 부어가지고 똑같아요. 분류해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나눔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다시 넣고 이걸 하는 겁니다. 네. 비움. 네. 네. 중요하네요. 네. 그다음에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라벨링이죠. 네, 라벨링 이름표. 네. 그다음에 어떤 약간의 도구를 좀 이용하시면 음. 되는데요. 후라이팬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욕심장이에요.
콩을 볶네, 뭐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뭔가 명분을 만드는 건데요. 좋은 거 두세 개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냄비도. 네. 양을 줄이자. 양을 줄이자. 네, 침실은 유일하게 조도가 낮아야 돼요. 조명이 한번 넘겨볼까요? 네. 조명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그 침실은 직접적인 조명 말고 반드시 제 생각에는 저렴한 스탠드를 사셔가지고 스탠드로 우리 영화 보면 어때요? 스탠드 나오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이용하셔서 좀 이렇게 어둡게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방. 아이방 넘어갈게요. 자, 네. 이미지 보실까요?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 네, 요렇게 됩니다. 같은 방이에요. 같은 방 맞나요? 한번 다시 앞으로 가실까요? 네. 이 네. 방이 저 에어컨 보이시죠? 이 뒤에 네, 창문하고 요걸. 네. 네. 갑니다. 네. 네. 같은 방이네요. 필요 없는 거. 저 어머니는 아까 그 물건들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살 때 30만 원 주고 샀다. 정작 아이가 놀지 못해요. 저 방에서. 그래서 당근에 파셨고 그다음 가구는 높이를 맞췄을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 방에 필요한 건 엄마 방으로 과감하게 보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 비움, 두 번째 기증, 세 번째 높이를 맞춘 거. 네. 그다음 네. 자, 이 방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의 옆모습이 보이는 게 좋아요. 뒤통수가 보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뒤쪽에 침대가 있고 그다음에 책상이나 옷장이 있는 게 좋고요. 물건이 이렇게 좋은 건 아주 간단해요. 책을 다 베란다로 뺐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책이 많이 있는 건 아이한테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오히려 강박을 줄 뿐입니다. 네. 확실히 침대 밑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네. 있는 그런 네. 침대를 활용한 거 같아요. 침대 밑에 서랍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물건이 많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있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옷 정리하는 거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자, 욕실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욕실은 필요한 것만 한 바구니에 두시기 바랍니다. 욕실에 물건 많으신 분들은 네. 계면활성제를 몸에 많이 바르셔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바구니에 두셔서 들고 청소하기 좋고 햇빛 좋은 날은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물건을 되도록이면 바닥에 놓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문을 여시고 가셔야 환기가 되고 곰팡이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향기가 매우 중요해요. 욕실은 향기. 그래서 펄퓸 샴푸로 저는 욕조를 거기를 네네.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욕실에는 그다음에 버리기엔 애매한데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박스에 담으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두시면 네. 사람들이 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엘베 나눔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네, 실제로 들어와요. 진짜로요? 네, 저희는 회사를 하잖아요. 엘베다는 생소합니다, 저는 사실. 매출로 바로 들어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네. 야, 이렇게도 또 하시네요. 네.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캡슐 옷장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시기 바라는데요. 우리는 옷이 몇 개일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가제트님 옷 몇 개세요? 옷이요. 여름 옷. 사실 개수를 세고 입지는 않아서 이게 내가 옷이 몇 개지?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손님을 오면 띵동 누르면 확인하고 출입을 시키는데 물건은 그냥 들어와요. 언니가 쓰다 남아서 좋은 거, 뭐 누가 준 거, 뭐 이렇게 뭐 할인하면 이런 식으로 네. 무자박이 들어온 건데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건 어떤 여성분의 옷장인데요. 음. 한 계절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333 운동이라고 옷을 줄이는 운동인데요. 오히려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입을 옷은 더 많습니다. 옷장이 터져도 입으로 넘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실게요. 넘어갈게요. 네. 이건 여름 옷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의 3개, 상의 3개면 3, 4, 9, 9벌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치마, 바지, 그 다음에 뭐 청바지. 그다음에 위도 또 셔츠, 니트, 블라우스. 이렇게 해서 3, 4, 9 거기에 스카프나 다른 가방으로 멋을 내시는 거죠. 네. 포인트를 주는 걸로. 네, 여기는 변화를 겨울옷이에요. 주자.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이 사람이 옷 너는 못 입는다 말 들을까요? 되게 멋쟁이란 말을 듣거든요. 그리고 구두나 가방, 스카프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탁진현이라는 사람의 네. 캡슐 옷장인데 캡슐 옷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래요. 네. 네, 자 설명드릴게요. 회색 티 하나에 하의를 3개 하면 몇 벌이죠? 3벌. 3벌. 근데 블라우스를 하나 바꿨다 그러면 6벌.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면서 스타일이 그럼요. 다르게 신발 가져가자. 바꾸면 배수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많은 물건으로 멋을 내지 마시라는 이야기고요. 옷 쓰레기가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를 가장 망치는 쓰레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폭염, 유럽은 철도가 녹고 있잖아요. 이 주범이 바로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 옷이에요. 옷은 한번 만들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태우든지 묻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은 옷 싸다고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옷은 많지만 스타일은 3가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네. 옷도 한번 이렇게 한번 모아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333 프로젝트. 네. 자, 이거는 저희가 한번 방에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기니까. 근데 네네. 조금만 보고 끊을게요. 네. 네. 이게 잠시만요. 영상이에요. 네. 잠깐만요. 나갈까요? 다시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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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이건가요? 맞나요? 아니, 앞에 영상. 네. 이게 프로그램 혹시 영상이 나오나요? 한번 눌러보고 안 되면 저희가 네네네. 파일을 넣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재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화질도 좋지 않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벨입니다. 가장 좋은 옷객이 끝이에요. 여러분, 옷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옷을 정리하는 거예요. 무작정 옷을 사들이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면 사람이 막 옷에 파묻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옷을 깔끔하게 개고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준비된 대로 티셔츠부터 바지, 셔츠, 후드, 양말들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 옷장이 2배는 더 넓어지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후드는 먼저 2분의 1을 부분 짓고 팔이 앞으로 오게 접어주세요. 몸통 부분을 3등분해서 차례로 접은 후에 모자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끝! 보다 넓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니트와 가디건의 준비물은 옷걸이에요. 반으로 접고 겨드랑이 부분에 옷걸이를 놓아주세요. 옷걸이 속으로 니트를 넣어주시면 끝! 가디건도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옷이 늘어나지 않게 거실 수 있어요. 바지는 세로로 반, 가로로 반, 그리고 3등분하여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는 거죠. 허리 부분으로 쏙 넣어주시면 끝! 바지가 풀리지 않고 모양도 유지돼요. 바지는 딱 세워서 하시면 되겠죠? 셔츠는 팔을 가로로 한번, 세로로 셔츠는 두번 그냥 거시는 게 제일 접어주세요. 좋아요. 옷걸이에. 어깨선에 맞춰 접으시고 몸통 부분을 접어 올려주시면 끝! 흐트러짐 없이 보관하실 수 있어요. 터틀넥은 목 부분을 뒤로 접어주세요. 직사각형 팔이 만들어서 앞으로 오게 접고 항상 이렇게 몸통 세 번. 부분을 3등분하여 접으면 끝! 티셔츠는 시작 전에 옷을 구분 지어줄 거예요. 임의로 중간 지점을 1번, 어깨선을 2번, 끝자락을 3번으로 지정해주고 3초 계기 검색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을 초. 각각 네. 잡고 2번 손으로 3번도 함께 잡아주세요. 옷이 중학생들 펴지도록 배우는 틀어주면서 난입니다. 반대쪽 어깨선도 접어주면 끝! 3초 만에 쉽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넘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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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희가 파일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옷은 이렇게 아까처럼 배우신 대로 하셔가지고 세로로 수납하시는데요. 지그재그로 놓으시면 무너지지 않겠죠. 같은 것끼리. 이 경우는 옷이 너무 많아요.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구별을 했죠. 아주 좋은데 이거 다 배우셔서 하신 건데요. 양이 너무 많아요. 메리아스도 많고 양말도 많고. 네. 여기는 네, 끼리끼리 한 거예요. 그냥 여름옷, 뭐 가을옷 해가지고 색깔을 한 다음에 뭘 했죠? 옷걸이를 통일했죠. 훨씬 더 정리가 잘 돼 보여요. 깔끔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도 저희가 자원봉사 한댁인데요. 여기는 옷이 한 1000벌 정도 됐거든요. 근데 와. 저희가 가지고 간 게 세탁소걸이 100개였어요. 그래서 100개만 고르라고 하니까 정말 어르신이 골랐는데 지금도 저렇게 잘 유지하고 계세요. 네. 네, 여기는 신혼부부인데 서랍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책장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책장에 넣었다가 계절이 되면 저걸 옷을 세우시는 거예요.
밑에 잘 뺄 수 있게끔. 네. 계절에 맞게끔. 네. 잘 비우는 방법 간단히 빠르게 볼게요. 네. 첫 번째 넘어갈게요. 당장 오늘 지금 제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뭔가를 한 개라도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시면은 그분은 이제 인생 성공하시는 겁니다. 당장 버리세요. 네. 당장 버려라. 네. 그다음에 추억의 물건을 막 울면서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부터 깨지는 화병,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부터 버리시는 게 좋아요. 쓰레기는 바로 또 처리해라. 네. 아낌없이 버려라. 그다음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사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사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있으니까 한번. 그런 물건은 아까 말한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증하거나 비우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버려라. 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 버려라.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히 오지 않을 언젠가를 버려라. 버리고 나면 또 오죠 이게. 근데 여러분 버리고 나서 오는 건 뭐죠? 본인이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그 물건을 쓸 일을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또 오면 그때는 그냥 그 물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버릴 때 갑자기 잼병을 버리다가 아 이건 술을 담아야지. 놔두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청바지 놔뒀다가 가방을 만들어야지. 예전에 그거 많았잖아요. 주스 유리병. 그럼요. 네. 페트병 놔뒀다 막 쌀 담아야지. 맞아요. 절대 버리실 때 머리가 좋아지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버려라.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은 애시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10평이면 5천만 원을 깔고 있다. 그다음 대표적인 게 냉장고가 되겠죠. 네. 마트를 우리 집 창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팬트리에 채웠다가 있는지 모르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시는 거는 하지 말아달라. 네. 필요할 때 가서 사고. 그럼요. 네. 창고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청소 넘어가 볼게요. 네. 청소는 환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하루에 2번. 그다음에 매일 청소기를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물걸레는 대충 하세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굵은 소금을 볶는 거예요. 식혀요. 그다음에 청소가 끝난 데다 살짝 뿌립니다. 그다음에 환기가 마치면 그걸 이제 버리시면 되는데요. 청소력이라는 책에 나온 굵은 소금 청소법인데 저희 회사는 여행이었다가 코로나 때 망했어요. 여행이니까 망했겠어요, 안 망했겠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때 제가 날마다 한 거 뭐 있겠습니까? 청소밖에 할 게 청소.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집도 팔고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됐냐? 뜬금없는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회사가 돼가지고 투자를 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청소의 힘. 네. 아픈 과거가 있으셨네요. 불과 3년 사이. 집도 팔고. 네, 날마다 제가 하는 건 청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네네네. 바로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4kg를 뺐거든요. 근데 어떻게 뺐냐면 4kg를 빼야지 하는 건 여러분 목표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죠.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체조가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요걸 3번 하는 거예요. 새벽 6시,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항상 접시에 미리 던다. 이게 뭐죠? 따라합니다. 시스템. 해볼까요? 시스템. 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네. 집을 깨끗이 치워야겠다는 목표죠. 내가 나갈 때 쓰레기 들고 나간다는 시스템이에요. 청소를 나는 매일 한다는 목표잖아요. 저녁 8시가 되면 청소를 한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끝나면 청소나 정리를 잘하기 위한 시스템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와 네. 시스템 아시겠죠? 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다시 파일로 함께 보내주시는 보내드리죠. 건가요? 네. 보시기 편하게끔 저희가 파일로 보내드리고 아까 그 옷 정리하는 네. 방법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일로 보내드리니까요. 네. 그 영상 참고하셔서 네. 정리하실 때 도움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집에 있는 비닐 봉다리, 쇼핑백 이런 거 하나 비우는으로써 여러분들의 미니멀 라이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이제 정리하는 방법, 정돈에 대해서 옆에 계신 우리 양파쌤이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머리 위로 이렇게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오늘 양파쌤이 해주신 만큼, 양파쌤이 설명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 집에서는 평소에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좀 더 깨끗해지는 집, 살기 좋은 내 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뭐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네, 저는 꼭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네. 싶어요. 제가 4주 만에 뱃살 4kg 뺀 그 체조를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오, 체조 좋죠. 10초 정도인데 이거 네. 매일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혹시 화면 카메라 한 번만 여기 시스템 잡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체조를 오늘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가능할까요? 저도 같이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디 카메라를 저희가 봐야 되죠? 네. 자, 카메라. 가제트님 따라주시기 바라요. 네네네. 여기 다리 혹시 잘 보이세요? 아래쪽을 좀 여기 잘 아래쪽을 보이시죠? 하시죠. 네. 잘 보이시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가제트님. 네네네. 네. 제가 이 옷을 못 입었거든요. 자, 네네네.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걷습니다. 아, 걸어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가요? 아, 네. 잠깐만요. 맞나요? 네, 이렇게 가볍게 하시다가 네. 이 골반을 팔하고 반대로 호. 트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골반을. 네, 골반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네. 자, 다리를 트시는 게 아니라 가제트님 보세요. 네네. 골반을. 음. 오, 좀 자, 어렵네요. 연속 동작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하시다가 네. 골반을 이렇게. 틀어서. 아. 이렇게 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디 좋다고요? 이거 지금 실패예요. 아, 네. 이런 걸 제가 몸치여가지고요. 공복에 1분 하시는 게 1분. 공복에 1분 네. 정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러면 뱃살이 빠지나요? 이렇게 하셔. 제가 딱 네. 4주 했는데 네. 63.9에서 네네. 59.5로 아. 뱃살, 허벅지, 옆구리, 네네네. 부유박 다 빠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직접. 네. 아, 직접 하고 계시는 네. 분들 계세요, 지금. 아, 네. 네.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잠깐만 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인성님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몸에 진짜 좋아요. 이게 인성님 보세요, 파워풀하게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알려주시겠어요? 천천히 제가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둘, 셋, 셋, 넷. 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행군하듯이 하다가 네. 골반을 반대로 골반을? 이렇게 골반을 트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우 제가 맞나요? 뭐 반대로 제가 하시면 할게요. 이게 아니고 네. 죄송해요, 제가 몸치여가지고. 네. 근데 아마 아신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양말을 신고 하시면 이게 잘 돌아가요. 이게 양말을 신고 양말을. 미끄러워가지고 네네네. 네. 자, 어떻게 해도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네. 림프가 네네. 순환이 돼가지고 네네네. 여기가 다 빠지더라고요. 이쪽이. 여러분. 네네네. 몸도 비우고 네. 물건도 비우시기 바랍니다. 네. 몸도 비우고 물건도 비우고 네. 마음도 비우고 네.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신 양파쌤이었습니다. 양파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했는데 저 정말 3회 진행하는 만큼 오늘 처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법 알려드렸었죠. 인성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인성님 그만하셔도 돼요. 네, 인사법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이제 3회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차수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 8회차 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8회차 때 아직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거 나 해보고 싶은데 평소에 못 해봤다 그런 식 것들이 있으시면 채팅창 그리고 단톡방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거기다가 편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8회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카카오톡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내용을 보고 고려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복한 대화, 행복 보여줌 할 때 같이 동작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강사님 아까 멋지게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요거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물건도 비우자. 행복한 대화, 행복 보여 줌.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감사합니다. 방송 되세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야식 드시면 안 돼요. 야식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